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녀나입니다. 차가웠던 겨울바람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봄에 가까워질수록 어떤 꽃들로 정원을 가꿀지 고민이 되기도 설레기도 하실 텐데요. 다녀나와 함께 다양한 봄꽃들을 만나보시면서 내 정원을 빛나게 해줄 꽃들을 찾으시길 바래요. 처음으로 만나보실 친구들은 다양한 색감과 은은한 향기를 가진 향카네이션이에요. 향카네이션은 우리나라 기후에 잘 견디는 페랭이의 장점과 아름다운 색감과 형태를 가진 카네이션의 장점을 더해 만들어진 품종이에요. 봄부터 가을까지 하루에 5-6시간 정도 따스한 햇빛이 들어오는 장소에 두고 무더운 여름철엔 빛이 잘 들면서도 선선한 장소에 위치해 주시면 좋아요. 15도에서 20도가 향카네이션이 성장하는 데 가장 좋은 온도랍니다. 향카네이션은 일반 카네이션보다 더위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해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는 노지활동이 가능해요. 시든 꽃은 바로 제거해주시면 좋은데요. 꽃대를 잡고 마늘종 뽑듯 정리해주시면 새순들이 자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양분의 손실도 줄여줄 수 있답니다. 베고니아는 2000여 종이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품종을 가졌는데요. 크게는 잎을 보는 잎베고니아와 꽃을 보는 꽃베고니아로 나뉜답니다. 그 중에 발렌티노 베고니아는 꽃을 보는 꽃베고니아예요. 붉은 꽃잎 안쪽에 작은 노란 겹꽃을 피워내 멀리서 보면 마치 동백꽃이 피어난 것처럼 보여요. 이어서 풍성한 겹꽃잎과 10cm가 넘는 큼닥한 꽃을 피워내는 논스톱 베고니아인데요. 구궁 베고니아로 중부지방에서 월동도 가능하고 따뜻한 실내에선 연중꽃을 피워준답니다. 봄과 여름에는 흙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면서 관리해주시다가 선선한 가을이 되면 흙의 표면이 말랐을 때 물을 주세요. 이후에 흙이 잘 마르지 않는 겨울이 되면 속흙까지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좋아요. 장미 같은 겹꽃을 가진 더블 임파첸스, 서양 봉선화를 개량해서 만든 꽃이라고 해요. 실내에 바람이 잘 통하고 하루 종일 어둡지만 않은 장소라면 어렵지 않게 키우실 수 있는데요. 물을 좋아하는 편으로 잎들이 처지기 전에 물을 주시는 게 가장 좋고 가끔 분무를 해주어 공중 습도를 높여주시는 것도 좋아요. 다음으로 노란꽃이 피어나는 시클라멘과 미니 시클라민이에요. 시클라멘은 겨울에도 꽃을 피우고 긴 개화기를 가졌는데요. 여름 휴면기를 제외한 나머지 계절엔 끊임없이 꽃을 내어준답니다. 흙이 너무 바짝 마르지 않도록 항상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되 습하지 않도록 통풍을 자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물을 줄 땐 위로 주게 되면 속에 있는 잎과 줄기가 망가질 수 있어요. 흙 쪽으로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시클라멘은 9도에서 20도 사이의 온도에서 관리해주시면 좋은데요. 건조하고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는 물도 많이 요구하고 쉽게 망가질 수 있으니 창문이나 커튼을 거친 부드러운 햇빛이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세요. 큰 꽃잎이 매력적인 아마릴리스. 구근 식물이지만 고온다습한 환경에 강해 물주기도 쉬운 편이에요. 화분에서 키우실 경우엔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자라지 않도록 화분을 돌려가며 키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후에 꽃이 지고 잎까지 노랗게 마르면 바짝 잘라내어 선선한 곳에 구근을 보관해주세요. 배춧잎 같은 넓은 잎사귀 사이로 사랑스러운 꽃을 피워주는 오보니카 앵초예요. 꽃 하나에 여러 색감이 담겨 있어 더욱 예쁘답니다. 물가 그늘이나 산지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시원한 환경을 좋아해요. 줄기와 잎에 잔털을 가지고 있어 물이 닿는 걸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월동 온도는 5도 이상으로 겨울철엔 실내로 들여 관리해주세요. 풍성한 꽃볼을 만드는 수국. 이 수국은 지금 한번 피고 여름에 한 번 더 꽃을 내어주는데요. 물을 좋아하는 수국은 해가 진 저녁보단 오전에 햇빛이 있을 때 물을 챙겨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수국은 저온을 거쳐야 꽃이 피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실내에 두시지 말고 영하 5도 이하의 공간에서 한두 달 정도 추위를 막게 해주세요. 이후에 다시 실내로 들여 관리해주시면 예쁘게 꽃을 피워줄 거예요. 다음으로는 캄파눌라 친구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먼저 하얀 별 모양 꽃잎 끝에 보랏빛이 물든 펜시미 캄파눌라예요. 은은하면서도 특별한 분위기를 내어준답니다. 캄파눌라는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데요. 흙이 마르지 않도록 항상 촉촉하게 관리해주세요. 장미 같은 겹꽃을 피워내 장미 캄파눌라라고도 불리는 더블 캄파눌라. 잎들 사이로 꽃망울들이 가득한 거 보이시나요? 얇은 줄기들이 유연하게 퍼지면서 꽃들이 만개하면 꽃다발처럼 풍성한 수영을 연출해준답니다. 종 모양의 꽃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피어나는 그레이스 캄파눌라. 여린 꽃잎과 자잘한 털을 가지고 있어 물이 닿지 않도록 흙 쪽에만 관수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흙이 오랫동안 건조하면 얇은 잎들이 말라버릴 수 있어요. 흙이 마르지 않도록 항상 촉촉하게 관리해주세요. 다음은 페투니아 친구들로 은은한 라벤더 컬러의 꽃을 피우는 드레썸 라벤더, 그리고 파스텔 톤의 분홍꽃을 피우는 베이비 핑크, 노란 꽃잎에 자주 핀 무늬가 그려진 마큘라주도 함께 데려왔어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가 근처에 두고 물주기를 놓치지만 않으면 잘 자라나 주는데요. 수시로 통풍을 시켜주시면 깨끗한 잎을 유지할 수 있고 가지치기를 해주면 더 풍성하게 자라나 준답니다. 하늘하늘 봄바람을 춤추듯 피어나는 청아국이에요. 북학과의 식물로 예쁜 코발트색의 꽃을 가져 블루데이지, 푸른 마가렛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답니다. 15도에서 25도 사이의 환경을 맞춰주면 연중 피고지고를 반복하고 영하 5도 이상의 환경을 맞춰주면 월동이 가능해요. 이어서 녹색잎에 크림빛 무늬가 물든 무늬 청아국인데요. 청아국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꽃잎이 뒤로 말리는 귀여운 꽃이랍니다.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건조하지 않도록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세요. 꽃이 지고 나면 꽃대를 잘라주시면 좋아요. 별 모양의 귀여운 잎사귀와 풍성한 겹꽃이 피어나는 아이비 제라늄. 아이비 제라늄은 줄기가 길게 늘어지며 자라는 특징을 살려 거리 화분에 많이 식재하기도 하고 아래로 흐르듯 키우기도 해요. 여름철엔 햇빛이 너무 강하면 잎이 탈 수 있어 그늘진 곳에 두고 겨울철엔 10도 이상의 환경에서 관리해주세요. 꽃잎을 만지면 바스락 소리가 나는 헬리크리썸, 밀짚꽃, 종이꽃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호주가 원산지로 우리나라에서는 1년생이지만 실내나 베란다에서 관리하면 다년생으로 키울 수 있어요. 건조에는 강한 편이지만 여름철 과습을 주의해 건조한 듯 관리해주세요. 금화꽃은 금화를 닮아 골드코인이라고도 불려요. 샛노란 꽃이 오랫동안 피고지고를 반복하는 단연초로 잎도 상록성이라 관상가치가 높은데요. 오래 묵으면 몸통과 줄기가 목질화되는 친구랍니다. 햇빛을 좋아하지만 한여름에 강한 직서광선은 피해주세요. 바늘 같은 뾰족한 잎을 가졌고 짧은 마디마다 꽃을 피우는 에리카예요. 자잘한 꽃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가득 피어난답니다. 서늘한 온도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로 겨울부터 봄까지 꽃을 피워줘요. 더위에는 약한 편으로 한여름에는 방 그늘에 위치해주시면 좋답니다. 솔채꽃은 스카비오사 서양채꽃이라고도 불리며 늦봄부터 가을까지 개화 기간이 길어 더욱 인기가 많은 친구인데요. 산토끼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추위에 강해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해요. 솔채는 꽃이 피는 봄쯤에는 흙이 빨리 건조되어 틈틈이 흙의 상태를 살펴주시는 게 좋아요. 작디 작은 잎에 무늬가 물들어 그 끝으로 쨍한 보랏빛의 꽃을 피워내는 무늬 꽃다지예요. 아담한 키로 자라 화분에 키우셔도 좋고 노지 활동도 잘 돼서 정원에 심어도 좋아요.
과습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배수가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말발도리는 노지활동은 물론 키가 작고 꽃이 많이 달려 조경수로 인기가 많은데요. 바위 근처나 높은 화분에 심어두면 아래로 풍성하게 늘어지면서 자라 화사하면서도 정말 멋스러워요.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이미 자리를 잡은 가지보단 새로 뻗은 가지를 정리해주시면 좋아요. 예로부터 만가지병을 고친다고 하여 민간에서 약재로 쓰임받아온 네팔 요정 만병초입니다. 여름엔 너무 강한 햇빛을 오래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25도 이상 오르지 않는 방그늘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세요. 물은 샤워시키듯 주면 잎에 앉은 먼지가 씻겨져 내려가 잎의 호흡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공중 습도를 올려줄 수 있어 좋답니다. 카르투시안 페랭이. 페랭이 꽃들 중 키가 큰 편으로 50cm에서 80cm 정도의 키를 가졌어요. 카르투시안 페랭이는 꽃이 돋보이기보단 가느다란 꽃줄기가 하늘거리는 모습이 더 매력적인 야생화랍니다.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주고 내한성도 좋아 전국 노지활동이 가능해요. 다음으로 엔젤 페랭이예요. 페랭이 꽃은 꽃도 매력이 있지만 키우기가 수월한 편으로 노지활동도 가능해 창문이 있는 곳이라면 추운 실내에서도 잘 자라줘요. 물을 말리지만 않으면 잎도 쉽게 망가지지 않고 병충해에도 강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답니다. 남도자리. 벼룩이 자리 속 단연초 야생화로 산 데이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광택이 있는 작은 녹색 잎에 순백의 하얀 꽃으로 완전히 덮여 정말 예쁜 친구랍니다. 노지활동은 물론 척박한 토양이나 돌틈에서도 잘 자라 바위 정원이나 경사진 곳, 돌 사이의 공간을 메꾸기에도 좋아요. 라넌큘러스를 축소화시킨 듯 앙증맞은 꽃들이 무리지어 피어나는 겹 미나리 아제비. 작고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번식력이 뛰어나고 생명력도 강하답니다. 마디마디에서 뿌리가 나와 번식을 하기 때문에 잡초 방지에도 효과가 있어 발길이 닿지 않는 공간이나 경계석 주변에 식재하기 좋아요. 깔때기 수선화, 속치마 수선화라고도 불리고 색상에 따라 노란 꽃은 골든벨 수선화, 하얀 꽃은 실버벨 수선화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요. 한 구근에서 여러 개의 꽃들을 올려주고 아담한키로 화분에 식재하기도 좋아요. 추위에도 강해 야외 화단에 식재해 놓으면 그대로 월동도 가능하답니다. 보라색의 하트꽃잎이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청화 쥐손이입니다.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을 보여줘요. 정원에 있는 돌 사이에 심으면 꽃이 빼곡하게 피어나 정말 예쁜 친구랍니다. 다음은 진한 자줏빛 컬러를 가진 꽃이 와인컵을 닮은 와인컵 쥐손이입니다. 반덩굴성 여러 해살이 풀로 화분에서는 살짝 늘어지면서 자라 봄에 한번 피고 가을에 다시 한번 꽃을 피워줘요. 이어서 다음 쥐손이는 잎에는 대리석처럼 얼룩무늬를 가졌고 청보랏빛 꽃을 피우는 게르와 쥐손이입니다. 높이는 60cm까지 자라는 다년생 식물로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피고지구를 반복해요. 이어서 짙은 녹색잎과 5장의 분홍 꽃잎을 가진 아게보 쥐손이. 쥐손이는 주로 고산지대에서 서식해 추위에도 강하고 햇빛과 물도 좋아해요. 항상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시고 보습력이 좋은 흙에 식재해주세요. 소박한 분위기에 작고 앙증맞은 원평소구. 지피식물처럼 지면을 덮으면서 자라고 작은 키를 가졌어요. 꽃이 피기 전 연한 분홍색이 돌면서 흰색으로 만개하고 질 때는 다시 분홍색으로 변한답니다. 방그늘은 물론 척박한 땅이나 돌틈에서도 잘 자라고 긴 개화기를 가져 키우기 좋아요. 붉은 바위쥐. 30cm에서 50cm 정도의 기다란 꽃줄기가 올라와 자잘한 붉은 꽃을 피우는데요. 선명한 붉은 꽃을 피우기 위해선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장소에서 키워주시고 잎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꽃을 본 후에 그늘이 지는 장소에 위치해주시면 좋아요. 잎가에 거친 톱날 모양을 가진 톱풀. 추위뿐만 아니라 더위에도 강해 심는 장소는 가리지 않지만 반나절 이상은 해가 드는 양치가 좋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주세요. 비집고 들어오는 잡초를 제거해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작은 주황꽃이 피어나는 애기 범부채. 기존의 범부채는 부채처럼 잎이 수직으로 뻗으면서 자라는데요. 애기 범부채는 인사를 하듯 잎이 사선으로 자라고 꽃도 고개를 숙이며 피어난답니다. 붓꽃과의 식물로 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연못 주변의 습한 곳에 식재하기 좋아요. 하트 모양의 붉은 꽃이 조롱조롱 매달리며 피어나는 발렌타인 금낭화. 금낭화는 다년생 수군 식물로 겨울엔 뿌리만 남아있다가 땅이 녹을 때쯤 싹이 나와 봄부터 초여름까지 화단을 장식해 주는데요. 2, 3년마다 포기를 나눠주면 더 풍성하게 꽃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청보랏빛의 꽃을 피우는 몽골 할미꽃. 고개를 숙이며 피어나는 모습이 할미꽃의 큰 특징인데요. 몽골 할미꽃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피어나요.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한 야생화로 여름을 대비해 물이 잘 빠지는 경사진 곳이나 방그늘에 식재해 주시면 좋아요. 깽깽이 풀은 제주와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서 자생하는 야생화예요. 추운 지역과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난답니다. 수분하고 방그늘이 지는 장소를 좋아해요. 주변에 잔뿌리가 많고 땅속 줄기가 옆으로 자라서 충분한 공간을 두고 식재해주세요. 황금색 꽃을 피우고 하얀 솜털을 가져 밝은 잎을 자랑하는 은엽 가자니아입니다. 은엽 가자니아는 수컷초로 노지 활동도 가능한데요. 잎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습한 걸 싫어해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식재해주시는 게 좋아요. 수꾼 가자니아. 화사하고 쨍한 색감의 꽃은 기존 가자니아와 같지만 잎이 더 단단하고 앞뒤면의 색감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름에 수꾼이 붙어있듯 월통도 더 강한 편이고 가뭄에도 강한 편이지만 과습이 되는 건 싫어해요. 장마철에 대비해 물 빠짐이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주세요. 가자니아는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국화과의 식물로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를 좋아해요. 키는 20에서 30cm로 작지만 꽃 크기는 10cm에 달하는 꽃으로 마치 방고흐의 그림을 보듯 강렬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자니아 꽃은 날이 어두워지면 꽃잎을 닫는 습성을 가졌어요. 이 때문에 꽃말은 수줍음이라고 한답니다. 데모르입니다. 데모르는 건조에 강하고 분지성도 좋아 겨울에 5도 이상의 환경만 유지해주면 월동도 가능한데요. 장마철엔 실내 습기로 인해 안쪽에 있는 잎들이 쉽게 물러질 수 있어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위치해주거나 물이 오랫동안 고여있지 않도록 배수가 잘 되게 분갈이를 해주세요. 붉은색의 큰 꽃을 피우는 신월 송엽국. 해질 무렵이면 다소 곳이 꽃잎을 오므렸다 낮이 되면 햇살보다 눈이 부시게 피어나는데요. 옆으로 몸집을 늘리며 자라는 지피식물로 널찍한 화분에 심어주시는 게 좋고 다육성의 통통한 잎을 가져 건조에는 강하지만 과습에는 약한 편으로 배수에 주의해주세요. 핀킹 가위로 꽃잎을 오려놓은 듯 귀여운 꽃을 가진 페랭이 꽃이에요. 석죽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건조한 돌틈에서도 잘 자라주고 추위에 강해 야외 정원에 식재하기 좋답니다. 시든 꽃을 제거해줄 땐 줄기의 마디를 잡고 마늘총 뽑듯 정리해주세요. 알록달록 다양한 색상을 가진 버베나입니다. 풍성하게 합식을 해서 키우기도 좋은데요. 한 번에 꽃이 피면 봄부터 가을까지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어요. 화단에 심으실 경우엔 서리가 지난 후에 배수가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위치에 식재해주시고 실내에선 물주기와 통풍에 신경 써주세요. 이번 영상에는 새로운 카랑코의 엔젤램프를 데려왔는데요. 엔젤램프는 통통한 잎을 가졌고 등불을 닮은 꽃잎 끝에 크림빛 무늬가 물든 귀여운 꽃을 피워준답니다. 이어서 보실 크림벨과 엔젤 카랑코에를 섞어놓은 듯한 모습을 가졌어요. 겨울이 되면 유정의 등불꽃이 피는 엔젤 카랑코에. 다육식물을 키우듯 배수가 잘 된 흙에 심어 건조한 듯 관리해주시고 햇빛을 많이 보여주세요. 투톤의 꽃잎들이 겹겹이 쌓여 종 모양의 꽃을 이루고 있는 크림벨 카랑코에. 원산지가 열대지방으로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잘 자라주는데요. 햇빛이 부족하게 되면 마디가 길어지고 통통했던 잎들이 얇아질 수 있어 실내에서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가 근처에 두고 관리해주세요.
동글동글한 잎이 길게 늘어지며 그 끝에 귀여운 종 모양의 꽃이 피어나는 코랄벨 카랑코에 행잉 화분에 심어 높은 위치에 위치하면 더욱 예쁜데요. 다육이처럼 물을 아껴가며 관리해주시고 햇빛을 많이 보여주세요. 소담한 꽃들이 가득히 피어나는 아라비스. 봄에 마당이나 야외 정원에 땅을 덮을 만한 꽃이나 경사진 곳 돌 사이에 심을 꽃을 찾으신다면 아라비스 꽃을 추천드려요. 아담한 키를 가졌고 녹색잎이 다 가려질 정도로 한가득 꽃을 피워내준답니다. 비료도 크게 필요하지 않고 건조에도 강한 편으로 쉽게 키우실 수 있어요. 화려한 색감과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꽃이 매력적인 칼세올라리아 복주머니 꽃인데요. 복주머니 꽃은 직사광선을 피한 은은한 햇빛이 들어오는 실내 창가에서 키우기 좋아요. 물이 부족하면 꽃이 통통하지 않고 잎들이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물을 챙겨주세요. 이른 봄에 작은 구근에서 자잘한 별꽃이 피는 슐라. 무르과에 속하는 식물로 시베리아 무르시라고도 불린답니다. 구근 식물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한번 식재해 놓으면 2-3년간은 그대로 두셔도 꽃을 계속 피워내주고 월동도 가능해 노지에 식재하셔도 좋아요. 이어서 푸른 청색의 꽃잎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어주는 치노독사. 유럽에서는 치노독사가 봄을 알려주는데요. 이른 봄에 개화가 시작되어 눈 속에서 피기도 해 설광을 하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화분에 무스칼이나 수선화와 같은 구근 식물들과 합식해서 키우기 좋아요. 떼떼야 떼떼는 원종 튤립으로 큰 키를 가진 원예종 튤립과 달리 10cm 전후로 아담한 키를 가져 화분에서 키우면 정말 예쁜데요. 한 개의 구근에서 서너 개의 꽃이 탁구공 크기로 피어나는데 붉은 색감의 풍성한 겹꽃을 가져 더욱 사랑스럽답니다. 이어서 꽃잎이 여러 겹으로 둘러싸여 더 풍성한 꽃을 피워주는 튤립이에요. 따뜻한 실내에 두면 금방 꽃대가 올라와 꽃을 만나실 수 있고 저온 처리가 된 구근으로 현재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는 바로 식재가 가능하답니다. 꽃이 지면 건조하게 관리해주시고 장마철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따로 캐내지 않으셔도 다음에 그대로 꽃을 만나실 수 있답니다. 한 장의 꽃잎이 우아하게 말려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카라. 아프리카가 원산지로 건조한 환경에 강한 식물인데요. 개화 시기엔 속끝까지 말랐을 때 충분히 관수해 주시다가 꽃이 지고 휴면기에 들어가면 구근을 캐내어 9도 정도의 그늘진 베란다에 두고 저온 처리를 해주세요. 2월경에 다시 식재해 주시면 꽃을 예쁘게 피워내 줄 거예요. 20cm 정도의 작은 키에 포도송이 같은 귀여운 꽃이 피어나는 무스카리. 물이 잘 빠지는 환경이라면 화분이던 노지던 가리지 않고 잘 자라주고 번식도 잘해주는 구근 식물인데요. 개화 시기에는 흙이 마를 때마다 물을 흠뻑 주고 햇빛을 많이 보여주세요. 꽃이 지고 난 이후에는 물을 주지 않고 건조하게 구근을 보관해 주시는 게 좋답니다. 코끼리 마늘꽃은 마늘처럼 식재료로 쓰였다가 꽃이 예뻐 원예용으로도 재배되고 있는데요. 꽃은 알리움을 닮았어요. 여름이 되면 지름 10cm 정도의 알사탕 같은 꽃을 피우고 1m가 넘는 큰 키를 가져 화단에 심기 좋아요. 겨울을 열고 봄을 알리는 꽃 중 수선화도 빠질 수 없는데요. 12월부터 순이 올라와 여름 전까지 꽃을 피워준답니다. 이 친구는 크림색의 겹꽃잎과 진한 향기를 가진 향수선화예요. 수선화는 햇빛이 잘 드는 장소를 좋아해요. 봄에는 창가에 놓고 햇빛을 최대한 보여주세요. 이어서 키가 30cm 내외로 자라고 컵 모양의 꽃잎이 돋보이는 미니 수선화인데요. 물이 오랫동안 고여 과습이 되면 구근이 썩기 쉬우니 주의해주세요. 해마다 알뿌리가 쪼개지며 번식해 2년에 한 번 정도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아요. 공간 가득 달콤한 향기를 풍기며 예쁜 꽃을 피우는 히아신스. 3가지 색상의 귀여운 히아신스 구근들이 화분 하나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가을에 심어 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이지만 실내에 햇빛이 잘 드는 따뜻한 공간에 두면 순식간에 피어나 향기로 먼저 존재감을 알려준답니다. 시원하고 길게 뻗은 잎과 화려한 색감으로 피어나는 꽃을 가진 아이리스.
수꾼을 가진 아이리스로 전국에서 월동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데요. 키는 60cm에서 90cm 정도로 자라고 늦봄부터 여름, 늦게는 가을까지 꽃을 피워내요. 식재하실 땐 아래에 실뿌리만 묻히고 수꾼의 윗부분이 살짝 드러나도록 심어주시면 좋은데요. 아이리스 수꾼은 옆으로 누워 자라기 때문에 화분에 식재하실 경우엔 가운데 심기보다는 수꾼이 화분 가장자리에 닿게 심어서 생장점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남겨주시면 좋답니다. 이후에 꽃이 지면 꽃대를 잘라주시는데 잎은 남겨두었다가 낙엽이 질 때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수꾼 아이리스에 이어서 구근을 가진 구근 아이리스입니다. 화분에서 키우기 좋은 아담한 키로 자라고 한 구근에서 여러 꽃줄기가 나와 화분 가득 피어나요. 양지나 반음지서도 키우기 좋고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해 야외 화단에 위치해도 좋답니다. 노란색 꽃을 피워 화사함을 풍기는 유매. 줄기가 목질화되어 멋스럽게 늘어지며 자라는 친구예요. 반덩굴성 관목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지를 잘라주면서 수영을 잡아주세요.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면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한답니다. 돌단풍은 억센 바위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잎 모양이 단풍잎을 닮아 지어진 이름으로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드는 잎이 매력적이에요. 봄엔 소담한 꽃도 피워준답니다. 바위 정원이나 그늘진 화단에서도 덥고 습한 실내에서도 키우기 좋아요. 이어서 우리나라의 할미꽃을 외국에서 품종 개량한 다양한 색상을 가진 할미꽃이에요. 뿌리에서 꽃줄기가 나오며 꽃봉오리가 열리면서 점차 아래로 굽어지는 모양이 나오고 보이시는 것처럼 하얀 솜털이 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할미꽃은 추위나 더위, 건조에도 무척 강한 편으로 햇빛이 잘 들고 습기가 없는 메마른 곳에서 잘 자라요. 습기가 많은 토양과 그늘이 지는 곳만 피해주시면 월동도 잘해 해마다 화단을 장식해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채꽃, 노도부츠라고 불리는 아르메니아예요. 봄부터 초여름까지 핑크빛 꽃잎이 앙증맞게 모여 피어나는데요. 건조에 강해 물주기가 까다롭지 않고 노지활동도 가능하답니다. 건조한 바위 주변이나 시원하고 그늘이 지는 곳에 식재하기 좋아요. 다음은 뿔 양귀비인데요. 뿔 양귀비는 기존의 양귀비꽃과 비슷해 보이지만 잎이 색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잎은 왁스로 코팅된 듯 은청색의 잎을 가졌고 물결처럼 굴곡진 모양의 가시 같은 톱니도 가지고 있어요. 키는 60에서 90cm로 자라고 추위에 강해 노지활동도 가능하답니다. 수북한 잎들 사이로 잔잔한 꽃들이 피어나는 옹간초. 지면에 달라붙은 낮게 자라고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 화단의 지피식물로도 키우기 좋은데요. 화분에서 키우실 경우엔 잎이 빽빽하게 자라 위로 물을 주거나 습하게 관리하면 잎들이 망가질 수 있어요. 통풍이 잘 되는 반양지에 위치하고 물 빠짐이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주세요. 이른 봄에서 늦은 봄까지 푸른색의 앙증맞은 꽃을 피우는 베로니카예요. 서늘한 시기에 꽃을 피우는 베로니카는 베란다에서 겨울부터 봄까지 오랜 기간 꽃을 피워요. 햇빛이 좋아야 푸른색이 진한 꽃이 많이 피고 땅을 기듯이 자라는 지피식물과의 친구랍니다. 하얀 분을 뿌려놓은 듯한 둥근 잎사귀를 가졌고 초봄에 붉은 꽃을 피우는 원패초. 카랑코의 속으로 잎의 수분을 가진 다육식물이랍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면 잎의 마디 사이가 길어져 웃자라날 수 있어요.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해주시되 한여름의 직사광선은 피해주시고 서늘한 장소에서 습하지 않게 관리해주세요. 노란 등심붓꽃과 보라 등심붓꽃이에요. 별처럼 빛나는 작은 꽃이 피어나고 풀처럼 잘 자라나는 강인한 생명력과 번식력이 좋은 야생화랍니다. 키가 10cm에서 20cm로 자라 화단의 앞쪽에 심어도 좋고 화분에 심어도 좋아요. 습기가 많은 초원에서 잘 자라나는 친구로 촉촉한 흙과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키워주세요. 청매와 붓꽃, 산과들의 습기가 있는 곳에서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는데요. 토질은 가리지 않는 편이고 양지와 반그늘에서 잘 자라요. 땅에 심는 경우에 월동 온도가 영하 12도로 여름에는 지상부가 춥고 구근 형태로 휴면에 들어가는 친구랍니다. 서양 철쭉이라고 불리는 아젤리아입니다.
아젤리아는 추운 겨울에서 완전한 봄이 찾아오기 전에 화사한 꽃을 피워주는데요. 몸집보다 더 크고 화려한 색감의 꽃을 피우고 관리도 어렵지 않아요. 긴 기간 동안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해 봄을 기다리며 감상하기 좋답니다. 꽃몽우리가 맺혀 있을 땐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는데요. 물은 조금씩 자주 주기보단 한 번 줄 때 흙 전체가 적셔지도록 흠뻑 주세요. 가끔 분무를 해주어 주변 습도를 높여주셔도 좋답니다. 곰팡이병을 예방하기 위해 진 꽃들은 바로 떼내어 주세요. 다음은 내향성이 뛰어나 전국 어디서든 월동도 걱정 없고 화려한 꽃으로 화단을 장식하는 목단과 작약을 만나보실 텐데요. 하나씩 만나보시면서 꽃만 보면 비슷하게 느껴지는 목단과 작약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목단과 작약은 모두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하는 식물이지만 목단은 낙엽과목, 작약은 다년생 풀이에요. 나무인 목단은 키가 최대 2m 정도까지 자라고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져 가지만 남아있다가 봄이 짙어지는 5월에 나뭇가지 끝에서 새순이 돋아나요. 풀인 작약은 키가 60cm 정도로 낮게 자라고 가을에 잎이 시들어요. 겨울엔 뿌리만 남은 수군 상태로 붉은 싹만 틔운 채 겨울을 보낸답니다. 목단과 작약은 시원한 기후를 좋아해 봄과 가을에는 충분히 햇빛이 드는 곳에서 키우고 여름철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반나절은 반그늘 상태에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노지에 심으실 경우엔 땅을 몸집보다 넉넉하게 파내어 싹이나 꽃눈이 드러나도록 심어주시고 추운 겨울철을 대비해 낙엽이나 솔잎 등으로 멀칭해주세요. 이후에 뿌리가 얇게 퍼져 자라는 특징이 있어 원래 줄기에서 먼 위치에도 물을 충분히 주시면 좋답니다. 핑크빛 꽃봉오리가 종이접기를 해놓은 듯 귀엽게 맺혀 있다가 네 갈래로 펼쳐지며 화사하게 피어나는 피나타 보로니아. 솔잎 같은 잎에선 청량한 허브 향기도 가득 담고 있어요.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가능하지만 너무 추우면 개화되지 않으니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워주시는 게 안전해요. 양골담초나 금작화라고도 불리는 애니시다. 은은한 레몬향이 나는 노란 꽃을 피워주는데요. 봄에 꽃이 피고 난 후에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수영도 다듬고 꽃대도 더 많아진답니다. 저온을 거쳐야 다음에 꽃을 피워주지만 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환경을 맞춰주세요. 겹꽃들이 조롱조롱 매달리며 피어나는 후쿠지아는 마디마다 꽃을 차례로 피워내어 더욱 오래 볼 수 있는데요. 풀처럼 빠르게 자라나 온도가 너무 따뜻하면 우자라날 수 있어 20도는 넘기지 않고 0도에서 10도 이상의 환경에서 관리해주세요. 물을 좋아하는 편으로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주시고 여름에만 과습이 안 되도록 주의해주세요. 다음은 항상 꾸준한 사랑을 받는 비덴스. 노란 꽃잎에 붉은 태양을 담은 듯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는 투톤 비덴스와 화사한 노란 꽃이 피는 노란 비덴스도 함께 데려왔는데요. 비덴스는 봄부터 가을까지 긴 개화 기간을 가졌어요. 순둥순둥한 편으로 다른 꽃들과도 잘 어울려 자라 화분에 같이 합식해서 키워도 좋고 따뜻한 지방에서는 노지활동이 가능해 야외 화단을 장식하기도 좋답니다. 꽃이 지면 꽃대를 잘라주시고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충분한 장소에서 관리해주세요. 흠닥한 꽃송이로 봄의 정원을 가꿔줄 아네모네. 아네모네는 속에 있는 알풀이 하나에서 7, 8개의 꽃줄기가 자라 그 끝에 한 송이의 꽃을 피우는데요. 그래서 꽃이 져도 아쉬움 없이 다음 차례의 꽃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구근을 가진 식물인인 만큼 물 관리만 신경 써주신다면 병충해도 없는 편으로 무난하게 잘 자라줄 거예요. 야외 화단에 심을 경우엔 장마 기간에 물이 고이지 않은 곳에 심어주세요. 가을부터 재배한 앵초들이 금세 풍성하게 자라 꽃대들을 올려주고 있어요. 먼저 알록달록한 색감을 가진 줄리앙 앵초인데요. 접혀있던 꽃망울들이 피어나면 호꽃잎이 활짝 열리면서 화사한 꽃을 보여준답니다.
프릴을 가진 부드러운 크림색 꽃잎에 점점 핑크빛이 물들면서 투톤의 꽃을 내어주는 벨레로즈 앵초. 이어서 하얀 꽃잎에 연한 보랏빛이 서서히 물들고 꽃잎이 펼쳐지는 모습도 매력적인 쉬즈 앵초예요. 쨍한 색감과 진한 향기를 가진 센세이션 앵초. 앵초는 기본적으로 시원한 바람과 햇빛, 그리고 물을 좋아하는데요. 꽃색이 예쁘게 물들고 꽃이 많이 피도록 햇빛이 잘 드는 양지에서 관리해주세요. 알록달록한 색감과 장미 모양의 꽃을 가진 장미앵초. 앵초는 속에서 계속해서 꽃대가 올라와 시든 꽃은 제거해주시면 건강하게 꽃을 피워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은 하얀 꽃이 피어났다 지고 난 자리에 열매가 자라면 귀여운 딸기 열매를 내어주는 친구예요. 흙이 오래 말라있지 않도록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관수해주시고 분무기로 습도를 높여주셔도 좋아요. 늘어지는 열매를 대비해 높이가 높은 화분에 식재해주셔도 좋겠죠. 춘절국화인데요. 기존의 춘절국화 꽃과 다르게 연하고 빈티지한 색감을 가져 빈티지 춘절국화라고 불린답니다. 오렌지빛이 살짝 묻어있는 크림색의 꽃과 진한 코랄빛으로 피어났다 이후에 연한 파스텔 핑크로 변하는 꽃을 데려왔어요. 춘절국화는 개화 기간이 길고 월동도 가능한 다년생 꽃인데요. 강한 추위까지는 견디지 못해 중부지방에서는 실내나 베란다에서 겨울을 보내주세요. 별처럼 영롱한 꽃을 피우는 베들레헴. 백합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낮에 꽃이 피어나고 밤이 되면 꽃을 오므리는데요.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나 햇빛이 잘 드는 10도 이상의 환경에서 키워주시고 구근 식물로 흙이 거의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된답니다. 이후에 휴면기에 들어가면 그늘이 진 곳에서 물을 주지 않고 보관해주세요. 은은한 색감이 물든 소담한 꽃들이 가지를 따라 풍성하게 피어나는 쌀이. 쌀이는 덩굴식물에 속해 여리여리한 줄기가 길게 늘어지면서 자라는데요. 이렇게 울타리에 감아 더욱 풍성하게 연출하실 수 있답니다. 늦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계속해서 꽃을 피워줘 봄꽃들이 피기 전까지 오랫동안 감사하기 좋아요. 자잘한 꽃잎이 동글동글 귀여운 꽃 모양을 이루는 겹 데이지. 봄과 가을 서늘한 계절에 화단을 장식해주는 꽃이에요. 키도 10cm 정도로 아담하게 자라 화분에 심어 감상하셔도 좋답니다. 한 해 또는 여러 해 살이 풀로 화분의 식재에 계절에 따라 화분을 옮겨주시면 단연초처럼 매년 꽃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천사의 날개라고 불리는 엔젤윙. 동그란 잎에 소복히 눈이 내린 듯 하얀 솜털이 자라 마치 벨벳을 만지는 것 같은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육이처럼 통통한 잎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 건조에는 잘 견디지만 과습에는 주의해야 하는 식물이에요. 잎은 햇빛이 부족하면 잎이 쪼그라들어 창가 근처에 두고 관리해주세요. 다음으로 만나보실 친구는 개발 선인장이에요. 보통 선인장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개발 선인장은 꽃을 계속해서 피워내 물을 많이 필요로 해요. 개화기에는 항상 흙이 촉촉하도록 관리해주시고 장마철이나 휴식기에 물을 많이 주면 잎이 물러지고 뿌리가 썩을 수 있어 평소보다 물을 적게 주시면서 건조한 듯 관리해주세요. 랜디제라늄 중 나비 같은 꽃잎이 자줏빛으로 물든 엔젤라이즈 블루베리인데요. 랜디는 다른 제라늄 종류들에 비해 비교적 더위에도 강하고 건조와 과습에도 강한 편이에요. 이후에 나무가 목질화되어 나무처럼 위로 자라게 수영을 잡아주셔도 예쁘고 아래로 쏟아지듯 키우셔도 예쁘답니다. 다음은 비단향 꽃무라고도 불리는 스토크예요. 부드럽고 달콤한 꽃향기도 풍기고 절화용으로도 재배되어 웨딩 부케로도 많이 쓰인답니다. 스토크를 키우는 데에는 하루 2시간 정도 햇빛을 받는 곳이라면 충분하고 오히려 직사광선이 드는 곳은 피해주세요. 메발톱은 꽃잎 뒤쪽에 꽃뿌리라고 하는 꿀주머니가 안으로 굽어진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이 모습이 매의 발톱을 닮아 지어진 이름이랍니다. 건조한 토양에서도 양지나 방그늘에서도 가리지 않고 잘 자라주지만 과습에 약한 편으로 분갈이 시에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주세요. 봄에서 여름 사이에 파스텔톤의 앙증맞은 꽃들이 피어나는 물망초. 흙이 금방 건조해지는 편이라 물을 충분히 적셔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통풍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축축한 흙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속에 있는 잎들이 물러지거나 하엽이 쉽게 생길 수 있답니다. 관수 후엔 꼭 통풍을 시켜주세요. 하트 모양의 잎과 반짝반짝 빛나는 꽃을 가진 안스리움. 안스리움은 꽃이 정말 오래가 항상 꽃이 피어있는 모습으로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온도가 높고 습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답니다. 반음지 식물로 은은한 햇빛이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관리해주세요. 목마가렛은 환경만 맞으면 1년 내내 꽃을 보여주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더위에 강해 보이지만 무더운 온도와 습기에 힘들어해 오히려 겨울철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데요. 평소엔 15도에서 25도의 온도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고 추운 겨울철에는 5도 이상의 공간에 위치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목마가렛은 시간이 지나면 줄기가 목줄화되어 나무처럼 변하는 특징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외목대를 가진 친구들은 원하는 높이로 가지치기를 해주어 작은 토피어리 나무로 키우셔도 좋답니다. 꽃을 계속해서 피워내 밝은 햇빛을 많이 받도록 해주시고 잎들이 풍성하게 자라 과습으로 인해 하엽이 쉽게 생기니 관수 후 꼭 통풍을 시켜주면 더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답니다. 흙이 바짝 마르지 않도록 항상 촉촉하게 관리해주세요. 다음으로 만나보실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로즈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부터 따스한 봄까지 긴 개화 기간을 가졌고 연중 단단하고 윤기 나는 잎을 유지한답니다. 노지에서는 2월부터 피어나고 실내에선 크리스마스 전후로 피기 시작해요. 내한성이 강한 크리스마스 로즈는 영하 30도까지 월동이 가능해 한 번 심어놓으면 겨울철 노지 활동은 걱정 없답니다. 추위를 맞아 잎이 시금치처럼 축 처지다가도 햇빛을 쬐어주면 금세 살아나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지만 물이 고프면 잎을 숙여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물 주기도 어렵지 않은 식물이에요. 진한 분홍색의 꽃들이 피어나는 애기용담. 햇빛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해 흙이 바싹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화분에 심을 경우 마사토를 30% 정도 섞어 배수가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자주초롬은 성장 속도가 빨라 키우는 재미가 있는데요. 여름이 되면 손가락 길이만큼 자라고 번식력도 좋아 주변에 새로운 잎들이 자리를 잡아요. 키가 5cm 정도 자라면 자기 몸집만큼 꽃을 달고 30cm까지 자라 화분에서 키우기 좋답니다. 눈 속에서도 화사한 꽃을 피워주는 복수초. 습기가 약간 있는 곳에서 잘 자라주는데요. 자생지의 환경에 따라 꽃이 질 때까지는 햇빛이 직접 드는 장소에서 키우다가 꽃이 지고 난 이후부터는 선선한 방그늘로 옮겨 관리해주세요. 토종 노루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정도로 손톱보다 작은 꽃이 피어나지만 오히려 눈길이 더 끌리는 야생화예요. 한여름의 뜨거운 햇빛에는 잎이 탈 수 있어 방그늘이나 나무 아래 식재해주세요. 베란다에선 하루 한두 시간 정도 햇빛이 드는 곳이라면 충분하답니다. 섬 노루귀. 울릉도의 섬 그늘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식물로 이름처럼 잎이 노루의 귀를 닮았고 줄기와 잎사귀에 하얀 털을 가지고 있어요. 섬 노루귀는 일반 노루귀에 비해
꽃과 잎이 크고 잎이 두 해를 견디는 상록성이랍니다. 자생지의 특성상 습한 토양과 반음지에서 잘 자라나요. 두매의 양귀비. 백두산의 비탈진 화산지대의 자갈밭에 물이 지어 자생하는 야생화로 추운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특성상 잎과 줄기에 자잘한 털로 덮여 있어요. 5cm에서 10cm 정도 꽃줄기가 올라와 가녀린 꽃을 피워준답니다. 한지로 만들어진 것처럼 얇고 주름진 꽃잎이 매력적인 양귀비꽃. 화단에 식재해 놓으면 가녀린 꽃과 잎이 바람에 따라 살랑거려 정말 예쁘답니다. 흙이 건조하지 않도록 항상 물을 충분히 관수해 주시고 햇빛이 많이 내리쬐는 곳에 위치해 주세요. 다음 친구는 구름국화.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카모마일과 비슷한 다년생 허브인데요.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습성 때문에 땅에 거의 붙어서 자라요. 해가 뜨면 새하얀 꽃이 피어나고 해가 지면 꽃잎을 닫는데 그 꽃잎 뒷면이 더 매력적인 친구랍니다. 파스텔 톤의 핑크빛 꽃이 피어나는 춘절국화. 남부지방 활동이 가능하고 베란다 활동은 충분하답니다. 국화과의 식물들은 햇빛이 많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잘 자라나요. 노지에서 강한 햇살을 받으면 꽃잎이 뒤로 말려 가끔 시원한 물샤워를 시켜주시면 좋아요. 지중해 의아리. 여름 휴면기에는 마른 가지로 지내다가 늦가을부터 잎이 나와 겨울 내내 꽃을 피워주는데요. 꽃이 잎 아래로 고개를 숙이며 피어나 높은 위치에 두고 감상하시거나 줄기가 넝쿨처럼 길게 자라는 특성을 이용해 울타리를 태워 수영을 잡아주셔도 좋아요. 화사한 노란 꽃이 여름 내내 화단을 장식해줄 겹 하늘바라기. 키와 몸집이 1m 정도로 풍성하게 자라나고 영하 30도까지 월동은 물론 토양도 가리지 않아 정원 어디에도 식재하기 좋답니다. 6월에서 7월에 꽃을 피우는 아칸서스는 꿀풀과의 식물로 정원의 벌이나 나비를 부르고 덤불이 이룬 풍성한 잎사귀로 길게 뻗어올린 꽃들이 층층이 피어나면 정원을 멋스럽게 장식해주는 꽃이랍니다. 양귀비과 식물인 캐나다 양귀비는 북미와 캐나다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4cm 정도의 하얀 꽃은 낮에 피었다가 밤에 꽃잎을 닫고 크게는 20cm의 넓은 잎을 자랑해요. 3, 5월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휴면에 들어가는데 늦가을까지 잎이 남아있기도 하고 단풍이 들기도 한답니다. 바늘 모양의 뾰족한 잎과 바스락거리는 작은 꽃을 가진 호주매화. 호주매화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워주시고 추운 겨울철에는 0도 이상의 실내에서 키우시는 것이 좋답니다. 아래로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화분에 심거나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주세요. 매끈하고 단단한 잎을 가진 겨울꽃 동백입니다. 동백은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쪽에 두고 습도에만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꽃망울이 맺혀있을 땐 물이 마르지 않도록 촉촉하게 유지해주시고 다른 날들은 과습이 되지 않도록 토양의 습도는 낮추되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 공중습도를 올려주시면 좋답니다. 알록달록한 나비꽃들이 피어나는 비올라. 제비꽃과의 식물인 비올라는 저온성 식물로 가을에서 겨울 또는 늦겨울에서 이른 봄까지 예쁜 미모를 보여주는데요. 최대한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촉촉한 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수해주세요. 샤넬 제비꽃. 일반 제비꽃과 달리 마치 미니 바이올렛 같은 꽃을 보여주는데요. 가을부터 늦봄까지 속에서 계속해서 꽃대를 내어주고 코를 가까이 대면 꽃잎에서 은은한 향기도 맡을 수 있답니다. 유럽 민들레. 분홍색의 특별한 꽃이 피는 민들레로 번식력이 너무 좋아 잡초 취급을 받는 일반 민들레와 달리 쉽게 번지지 않아 따로 채종을 할 정도로 귀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하얀 솜털을 가진 잎과 화사한 노란 꽃이 피어나는 유리 호프스예요.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짐을 반복해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기 좋은데요. 국화과의 식물로 줄기가 시간이 지나면 목줄화되어 원하는 수영으로 가꿀 수 있답니다. 솔잎 같은 잎사귀와 반쯤 피어있는 듯한 짱한 꽃이 매력적인 초연초. 키가 50cm 내외로 가지가 사방으로 뻗거나 아래로 늘어지며 자라요. 햇빛이 잘 드는 양지에서 관리해주세요.
지면에 바짝붙어 이파리만한 작은 꽃을 피우는 스탠리 앵초. 티벳 앵초, 영국 앵초라고도 불리는데요. 원산지의 절벽 바위 틈에서 자라는 식물로 늦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핑크빛과 보랏빛이 은은하게 물든 꽃을 피워준답니다. 쫄깃하게 자라는 잎사귀 사이로 진분홍빛의 작은 꽃을 올려주는 히말라야 앵초. 고산식물로 겨울철 월동은 걱정 없이 지내주지만 덥고 습한 여름철엔 최대한 선선한 곳에 위치해 과습이 되지 않도록 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매년 예쁘게 꽃을 피워줄 거예요. 인디언 추장의 모자 모양을 담은 꽃 인디언 앵초입니다. 여름에 휴면기를 가지고 다시 잠에서 깨어나 잎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추위에 강한 다년생 숙군식물로 한 번 식재해놓으면 매년 꽃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다음은 삼색 앵초. 내한성이 강해 그늘이나 반그늘, 나무 아래에서도 잘 자라고 노지활동도 가능해 화단에 심기 좋은데요. 풀모나리아 자손의 한 친구로 시작은 사랑스러운 분홍색 꽃이 피어나 이어 보라색 꽃으로 변하고 마지막으로 신비로운 파란색 꽃을 보여줘 삼색 앵초라 불려요. 이어서 카파타타 앵초. 톱니처럼 생긴 잎사귀에 하얀 가루가 묻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은 막대사탕처럼 360도로 작은 꽃들이 둘러싸여 피어난답니다. 위에서 보면 마치 솔직꽃 같아 보이기도 하는 독특한 앵초예요. 쨍한 버건디색 홀꽃잎에 복색 무늬가 있어 감상가치가 높은 앵초예요. 앵초는 산의 시원한 곳에서 자라는 특성상 추위에는 강하나 더위와 과습에는 약해 여름에 휴면기에 들어간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앵초입니다. 학명은 스트랩토카르푸스로 원종이에요. 따뜻한 지역이 고향인 친구라 월동은 8도 이상의 환경이 좋아요. 빛이 좀 적어도 비교적 꽃을 잘 피워주고 넓고 큰 잎이 도톰해 건조에도 강한 편이랍니다. 잎에 무늬가 물든 펜시 제라늄과 단풍잎처럼 뾰족한 잎과 꽃을 가진 스텔라 제라늄. 풍성한 겹꽃을 가진 제라늄이 함께 모여 있는데요. 제라늄은 무더운 여름을 힘들어해 오히려 시원한 겨울에 키우기가 수월하답니다. 겨울철엔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햇빛이 잘 드는 실내에 위치해 주시고 오랫동안 흙이 축축하지 않도록 흙을 확인해가며 물을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어서 아리스토 제라늄은 리갈게 제라늄으로 다른 제라늄에 비해 추위에 더 강한 편이고 추운 저온 기간을 거친 후에 꽃이 피는 식물이에요. 온도가 5도 정도의 찬 기운이 드는 창가 근처에 두고 관리해주면 이후에 풍성한 잎과 큼직한 꽃송이를 내어준답니다. 다음은 리갈게 제라늄으로 퀀탁 시리즈의 퍼펙션 제라늄인데요. 5장의 꽃잎이 투톤으로 이루어져 화려함을 보여주고 주름이 진 잎과 나비가 춤추듯 프릴이 진 꽃이 만나면 더욱더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준답니다. 얇고 부드러운 꽃잎이 겹겹이 포개어져 하나의 꽃을 이루고 있는 라넌큘러스. 하늘하늘한 자태와는 다르게 축축한 연못이나 습지에서 자라는데요. 그래서 습도가 맞지 않으면 쉽게 잎이 마르거나 시들어버리게 된답니다. 항상 과습에 유의해서 물을 주고 이후에 적절하게 통풍을 시켜주세요. 솜사탕처럼 몽실몽실 피어나는 꽃들이 은은하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내어주는 아스틸베. 키는 60cm 정도로 자라고 내한성도 좋아 월동 걱정 없이 해마다 새로운 싹을 내어준답니다. 정원에 습하고 그늘이 지는 곳이나 물가 주변은 식재하기 좋아요. 녹색잎 가장자리에 크림색의 무늬가 물든 아틀란티스. 여름에 노란 꽃도 피우는데요. 줄기가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 지피식물용으로도 좋고 돌 사이나 그늘이 진 곳에서도 잘 자라줘요. 다육과 식물로 건조에 강하고 월동 온도가 영하 25도로 야외 화단의 식재도 좋답니다. 눈송이처럼 새하얀 꽃이 피는 이메리스입니다. 12월부터 4월까지 개화 기간이 길어 오랫동안 꽃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이메리스는 내한성이 강하고 추워야 꽃이 잘 피우는 식물로 월동도 잘 되어 화단이나 베란다에서 키우시기 좋아요. 다음 친구는 백리향. 우리나라에서도 자생하고
타임의 일종으로 레몬 타임으로도 불리는데요. 잎을 쓰다듬으면 진한 허브 향을 내뿜어요. 잎을 차로 우려내어 마시면 기관지염이나 천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우린물로 손발을 씻으면 살균 효과도 가진 친구랍니다. 백리향은 잎이 옆으로 퍼지며 자라고 꽃이 피어도 낮은 키를 자랑해 지피식물로도 키우시기 좋은데요. 추운 겨울철 지상부는 죽은 것처럼 보여도 봄이 되면 다시 싹이 올라와 화단을 장식해 줄 거예요. 땅에 식재하실 경우엔 월동이 가능하지만 화분에서 키우실 경우에는 실내로 들여 월동을 해주세요. 귀여운 샛노란 별꽃을 피우는 희어유. 백합과의 추식구근으로 황금 부축꽃이라고도 불린답니다. 휴면기에는 구근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한성이 좋아 노지활동도 가능하지만 화분에 심어 놓을 경우에는 베란다로 옮겨주세요. 짙은 흑색의 잎사귀와 대비되는 꽃이 매력적인 흑동이꽃. 노란 꽃에 마치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선명한 빛을 내어준답니다. 미나리과 식물로 야생에서는 산속 습한 곳에서 자생해 보습력이 좋은 토양에 심어주거나 물가 주변의 식재도 좋아요. 녹색잎과 노란 꽃을 피우다 추운 겨울이 되면 붉게 물든 모습이 매력적인 백두산 기린초. 옆으로 번지면서 자라는 지피식물로 추위와 건조에도 강해 노지에 식재하기도 좋아요. 햇빛이 짱짱한 곳에 위치해 옷자라남을 피하고 과습에 주의해주세요. 계절과 상관없이 사시사철 꽃을 피우는 사계장미예요. 장미는 비록 가시가 있고 병충해에 신경 써줘야 하지만 노지활동도 가능하고 실내에선 18도 이상의 온도만 유지해주면 피고지고를 반복해 사계절 내내 꽃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장미는 햇빛도 중요하지만 통풍에 더 신경 써주시면 풍성한 잎과 꽃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칼란디바로 불로초라고 불릴 만큼 키우기 쉬운 꽃인데요. 다육성을 가진 잎으로 자주 물을 주지 않아도 괜찮고, 따뜻한 지역에서 자생하는 꽃으로 10도 이상의 환경에 두기만 하면 1년 내내 꽃을 보여준답니다. 잎에 물이 닿으면 얼룩이 지거나 물러질 수 있어 스프레이는 되도록 피해주시고, 잎을 만져보고 말랑해지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이때는 물을 충분히 주세요. 다음은 학자스민입니다. 학자스민은 줄기가 길게 늘어지면서 자라 울타리를 태우거나 높은 위치에 화분을 두고 흘러내리는 꽃들을 감상하셔도 좋은데요. 흙이 너무 건조하거나 강한 햇빛을 받으면 잎을 마르게 할 수 있어요. 길어진 줄기나 마른 줄기는 개화기가 지난 이후에 정리해주시면 좋아요. 레위시아. 잎에서 여러 꽃대가 뻗어져 나와 하나의 꽃대에서 여러 송이의 꽃이 피어나는 친구예요. 다육성의 잎을 가진 레위시아는 물 관리만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요. 다육식물보다는 물을 자주 주고 일반 화초보다는 덜 준다는 느낌으로 속흙이 말랐을 때 충분히 주시면 좋아요. 슈퍼벨은 햇빛을 많이 보여줄수록 꽃들이 많이 달리고 물을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물마름이 오래가면 마름병이 걸릴 수 있어 물주기를 신경 써주시고, 예쁘게 꽃을 본 후에 과감한 가지치기를 해주셔도 성장 속도가 빨라 금세 풍성하게 잎을 내어준답니다. 무늬 솔라늄. 솔라늄은 보랏빛의 한지 같은 얇은 꽃잎을 가졌는데요. 잎에 무늬도 물들어 신비한 매력을 더해주고 있어요. 백풍등과 같은 솔라늄과로 목줄화된 줄기가 늘어지면서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뾰족한 꽃봉우리에서 꽃잎 한 장이 아래로 열리며 긴 수술과 함께 속에 있는 반전 무늬를 자랑하는 루비 보르니아. 나무 금어초라고도 불리는데요. 물을 좋아하는 편으로 개화기에는 물을 말리지 않도록 겉흙이 말랐을 때 흠뻑 적셔주세요. 은은한 보랏빛 꽃을 피우는 긴기아난이에요. 반양지 식물로 한여름엔 직사광선을 피하되 밝은 곳에 위치해주시면 좋은데요.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늦가을부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물을 거의 주지 않고 저온으로 관리해주시면 이듬해 꽃이 다시 만발할 거예요. 이어서 디네마라는 소형 횡란으로 작고 독특한 6장의 꽃잎을 가졌고 달달한 바닐라 향을 풍겨요.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마디가 맺히고 벌브가 하나씩 이어지는 형태를 가졌답니다. 아주 작은 별꽃이 너무나 귀여운 애기 별꽃. 꽃잎에 보랏빛도 물들어 있는데요. 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화분의 흙이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습도 관리만 제대로 해주면 별로 어렵지 않게 키우실 수 있어요. 여름철 직사광선은 피해서 방 그늘에 위치해 주시고 다른 날들은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해주세요. 노란 겹꽃잎이 핑크빛으로 서서히 물드는 모습이 매력적인 카멜레온 뱀무. 뱀무는 뱀이 많이 다니는 풀숲에서 자라고 잎의 모양이 무의 잎을 닮아 지어진 이름인데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피고 지고 햇빛과 바람이 잘 드는 장소라면 토양을 가리지 않고 잘 자라줘요. 선명한 주황꽃이 피는 주황뱀무. 땅에서는 최대 30cm 정도로 자라 화단 앞쪽이 식재하기 좋은데요. 꽃에 비해 잎이 큰 편으로 주변에는 잎이 작은 식물이나 돌 옆쪽에 심어도 예쁘답니다. 영하 23도까지도 월동이 가능해 전국 어디에서나 키우실 수 있어요.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아담한 키에 수수한 하얀 꽃들이 피어나는 도만금인데요. 실내에 오전 햇살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반양지에 위치해 주시면 연중 꽃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추위에 강해 야외 화단에서 월동도 잘하는데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관리하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워준답니다. 집소 필러라 불리기도 하는 이끼용담은 앙증맞은 하얀 꽃들이 밑에 있는 잎들을 가득 덮을 정도로 피어나는데요. 히말라야가 원산지로 양지나 음지를 가리지 않고 자라고 추위에도 강해 베란다는 물론 노지에서 지피식물로도 식재된답니다. 불그스름한 초록잎과 달리 줄기 사이사이에 새하얗고 앙증맞은 방울꽃들이 달리는 가을테리아. 파스향 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잎과 꽃을 살짝 문지르면 파스향이 솔솔 나는 독특한 친구예요. 추위에 강한 편으로 노지 활동은 가능하지만 화분에서는 실내 활동이 안전해요. 잎사귀 사이로 꽃대가 쭉 올라와 진한 자주빛의 꽃이 피어나는 베토니.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꽃을 피워주고 꽃에 꿀이 많아 벌과 나비를 끌어들이는 밀월 식물이랍니다. 키가 50cm에서 10cm까지 자라는 다년생 수꾼초로 전국에서 노지활동이 가능해 야외 정원에 식재하기 좋아요. 칼처럼 얄쌍한 잎을 가져 칼립 금매화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미나리아즈백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추위에 강해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쨍하고 노란 꽃이 피어나 은은한 향기까지 풍겨준답니다.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위치해 주시면 좋아요. 산지의 골짜기나 암벽에 붙어 자생하는 상록성이 단연초인데요. 강원도 철원에서 발견되어 철원 석장포라는 이름이 붙어졌답니다. 습도가 높은 나무 그늘이나 물가 주변에 식재해 주시면 좋아요. 내한성이 강해 추위에 잘 견디는 야생화로 겨울에도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앙증맞은 꽃에 코끝을 갖다 대면 달콤한 솜사탕 향기가 나는 토끼살이입니다. 꽃이 토끼 모양처럼 생겼다 하여 토끼살이라고 불리고 불새꽃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여름철엔 직사광선을 피해 통풍이 잘 되는 방 그늘에 배치해주세요. 다음은 대만 사계 꿩의다리. 실처럼 가느다란 줄기 끝에 피어나는 꽃들은 아주 작지만 시선이 오래도록 머무는 야생화예요. 일반적인 꿩의다리는 겨울에 뿌리만 남아 월동을 하고 봄에 새순이 돋아 여름에 꽃이 피는 식물인데요. 사계 꿩의다리는 사계절 잎을 간직해주고 있답니다. 노랑 얼레지. 수술은 아래로 고개를 숙이지만 꽃잎은 한껏 젖히면서 피어나는 모습이 매력적인 야생화랍니다. 해가 지날수록 땅속 비늘줄기가 깊게 자라 알뿌리 나누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한 곳에서 오랫동안 키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촛대 승마. 아래쪽엔 풍성한 잎들이 자라고 여름이 되면 솜방망이 같은 하얀 꽃들이 1m 정도 높이에서 꽃을 피운답니다. 야외 정원에 나무 그늘 밑이나 그늘이 지는 뒤쪽의 배경으로 식재하기 좋아요. 엘레강스 터리풀입니다.
뾰족한 단풍 모양의 잎과 달리 꽃은 마치 먼지털이처럼 잔털들을 가져 살랑거리는 봄바람에 휘날리면 정말 예쁜데요. 이 친구는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해주시고 너무 건조하지 않게 키워주시면 월동도 잘 돼서 어렵지 않게 키우실 수 있답니다. 넓고 기다란 광택잎을 가진 다르마 군자란. 1월에서 3월 사이 5cm 정도의 큰 꽃들이 모여 피어나 동그란 꽃볼을 만들어내는데요. 햇빛의 방향에 따라 휘어질 수 있어 물을 줄 때 화분을 돌려주시면 좋아요. 2, 3년에 한 번씩 꽃이 진 직후에 분갈이를 해주세요. 다음은 수국 친구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먼저 리빙 리틀 로즈 수국입니다. 이름에 리틀이 붙어있듯이 미니 목수국으로 100일 동안 연한 녹색에서 하얀색으로 차츰 변하다가 마지막은 진한 분홍색으로 변해요. 키와 폭이 60cm로 자라나 화분이나 경계수로도 좋답니다. 수국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토양의 성질과 결합해 꽃의 색을 변화시키는데요. 때문에 수국 명소가 많은 제주도에서는 도깨비꽃이라 부르기도 해요. 수국은 반양지 식물로 유리창을 한번 통과한 간접광이 들어오는 밝은 곳에서 키우시는 게 좋고, 개화 시기에는 오전에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해주세요. 빛이 강하게 들어온 오후에는 방그늘에 두시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